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만들고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앞에서도 많이 사용해 봤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2개 정도 만들어주고 각각의 클래스끼리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2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 1, 2예요. 1, 2. 먼저 1에다가 함수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기본 구조. 함수의 기본 구조는 접근 제한자 여기다 쓸까요? 접근 제한자 public 일단 public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우셨지만 다음에 반환 타입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 반환 값이 없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blic 반환 값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게 void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환 값이 없다라고. 그리고 함수 이름이 됩니다. 함수 이름은 뭘로 할까요? 1이니까 call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all. 자, 반환 값이 없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근 제한자 맨 앞에가 접근 제한자 다시 쓰면 쭉 띄우고 반환 타입이 아니라 반환 값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voi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반환 값이 좀 지워야겠구나. 없는 함수고요. 이 반환 값이 있는 함수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퍼블릭으로 쓰실 거예요. 접근 제한자를 딱히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기 반환 값을 써주셔야 돼요. 일단 많이 써본 타입인 스트링을 쓰고요. 반환 타입이 있으니까 여기는 뭘 해야 될까요? return value라고 하겠습니다. return get가 아니라 get value라는 이름을 쓸게요. 반환 타입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까지만 작성을 하면 함수명에 이렇게 빨간 글자가 떠요. This method must return a result of type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링 타입의 값을 리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올려보시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요. Two quick fixes available 떠 있는데 하나는 return statement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타입을 void로 바꾸래요. 이거 클릭하면 여기 스트링이 void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환 값이 없는 함수로 하든가 아니면 다시 첫 번째 거라면 return statement를 추가를 하래요. 이렇게 반환 값이 있게끔 여기 그냥 반환 값이라고 이렇게 return을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불러서 써보면 쓰는 건 아시겠죠? 반환 값이 없는 함수랑 반환 값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써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은 이 1으로 클래스를 초기화하고 자, 먼저 반환 값이 없는 함수 사용. 반환 값이 없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call을 하고 끝납니다. 반환 값이 있는 함수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있는 함수 원점 get value.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반환 값이 있는 함수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
이 대입 연산자를 써서 얘가 바나나는 타입으로 값을 변수에 넘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난 타입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난 값이 있을 때는 왼쪽에 바난 값을 받는 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받아주는 변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여기서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고 밸류를 찍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 함수가 리턴해준 바난 값이라는 이 글자가 프린트 되겠죠? 바난 값이라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난 값이 있는 형태랑 없는 형태를 사용을 해봤고요. 2에서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로부터 값을 넘겨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호출하면서 값을 함수 측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 퍼블릭, 이 리턴 타입은 상관없어요. void 파라미터가 있으려면 함수명 print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오타가 생긴 것 같네요.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는 내가 함수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선언한 것처럼 똑같이 타입 파라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향상된 포문이나 포문에서 괄호 안에 타입 변수 써준 것처럼 이 함수 블럭 안에서는 얘를 여기 넘어온 값을 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 함수는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아이고야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는 to 클래스입니다. 파라미터 있는 함수의 값 넘기기.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 용어가 계속 좀 바뀌는데요. 값을 넘길 거예요. 넘기기 전에 바로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to 클래스를 초기화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U를 하지 않는 클래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to 아까 뭐였죠? print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안녕 이라고 하고 출력을 하면 이 to 클래스에 있는 print 함수로 이 스트링이 넘어가게 돼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여기다가 하세요를 헬로우라고 할까요? 헬로우. 자, 변수에다 값을 넣고 이 변수를 넘기셔도 돼요. 출력을 해보면 안녕이랑 헬로우가 출력이 되겠죠. 안녕이랑 헬로우. 파라미터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들어가는 명칭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내가 넘겨주는 여기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용 측에서는 얘를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값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입력할 때는 아규먼트, 함수를 정의할 때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어요. public, void, print multi라고 할까요? 그래서 string 파람1, int 파람 2, string 파람 3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해서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다 역시 받으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1부터 사용 측에서는 객체를 먼저 초기화하고 to.print multi 여기 값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참고로 오랜만에 두 번째는 int 타입이잖아요. 타입이 맞아야 됩니다. 입력되는 값이 이렇게 해주면 자, 프린트를 해보면 요 세 개의 글자를 쭉 하나씩 출력을 해주죠. 함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고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과 괄호를 붙이고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그 괄호 안에 파라미터와 타입과 개수에 맞게끔 값을 넣어서 전달하면 함수가 처리를 해줍니다.